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매매하지 못했던, 정확히 말하면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,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 항상 좀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얽히고 설켜서 시장에 이제 좀 강했던 모든 테마를 공략하고 싶은 이제 욕심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은 진짜 주식을 하면서 정말 각자 많이들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. 저도 뭐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. 요거 최근에 가장 양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걸 그랬나? 라는 생각이 뭐 지나고 나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개인 생각이고,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. 1번과 2번인데, 첫 번째,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지 이것부터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합니다. 첫 번째,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? 이것과 두 번째,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매매 중독, 쾌락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? 스스로 이거는 누가 정답을 내려줄 수 있진 않아요.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. 내 자신이 지금 매매를 막 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주식에 이제 저는 그냥 당연한 목적,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이러쿵 저러쿵 해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. 그래서 이 주식판이 정치 이슈랑 엮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막 주식을 하는데 막 정치가 이랬니 저랬니 막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상 돈을 못 버는 케이스가 거의 이거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. 주체가 바뀌는 거죠. 우리 주식을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. 우리 처음에 주식하는 이유도 돈 벌려고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주식은 주식인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않냐? 지금 A가 맞지 않냐? B가 맞지 않냐? 이러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. 정확히 말하면 정치 쪽으로 넘어가셔야죠. 정치를 내가 진짜 뭐 진출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거 말고도 매매 중독 주체가 바뀌어서 방금 그건 이제 예시인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만 어느 순간엔 그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쾌락에 사로잡히는 최근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보여요. 결국 도파민이라는 거를 뭐 자극, 쾌락이라는 단어로 좀 대체시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그런 내용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거예요. 이거 보면은 이런 사진 한 번씩 뭐 뉴스라던가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이게 뭐 수치가 정말 뭐 절대적인 그건 아니겠지만 어떻죠? 수치가 뭐 적당한 취기, 뭐 첫 키스, 도망, 탈출, 명상, 운동, 육체 운동, 노동, 뭐 당 섭취 이런 것들이 쾌락 수치로 따졌을 때 1에서 뭐 3. 근데 어때요? 밑으로 내려갈수록 20, 30 감동받았을 때 20. 자신의 결과에 의한 뿌듯함 혹은 연관된 타인의 결과에 의한 뿌듯함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내가 뭔가 성과를 만들고 했을 때 위든 아래든 좀 인정받을 때 타인한테 그럴 때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. 이럴 땐 좀 뿌듯하기는 하죠. 그리고 상쾌하게 숙면을 취하면은 깨어났을 때 아침 일에서 뭐 성취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성인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여행 이게 뭐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밑에가 뭐예요? 와 빨갛게 표현해놨어요. 제일 자극적이죠. 3, 10, 20, 뭐 30인데 여기는 뭐예요? 100에서 150이에요. 요거, 요거. 이 부분 지금. 주식 매매가 도박은 아닙니다. 도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옛날에 진짜 코로나 이전에는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인식이 이제 도박쟁이, 배가 망신, 집안 말아먹을 녀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 현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. 좋게 바뀌었어요. 주식 매매가 도박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도박에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많아요. 매매 중독이라던가
한 번에 풀베팅 해가지고 시원하게 수익 날 때 그 짜릿함 기억하시죠? 다들 어느 정도 겪어보셨을 거예요. 그거 못 잊잖아요, 솔직하게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그런 거 한 번 맛보면은 풀베팅을 좀 계속 반복하죠.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되죠? 그래서 계좌 박살나고 시장에서 퇴출 당하죠. 그 와중에 이제 극소수는 자신만의 이제 뭐 기준 도입해가지고 대입해서 그대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시는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대다수의 초보 때 매매 중독은 거의 안 좋은 결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메일 같은 것들 주시는 분들 중에 깡통 차셨다거나 하면은 대부분 정말 많은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. 2번 케이스예요. 작년 말부터 최근 시장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못해서 아쉬웠던 테마가, 진짜 양자가 조금 결과적으로 아쉬워요. 자, 결과적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. 반대로 대선 테마, 뭐 정치 테마를 뭐 매매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데, 대선 테마라던가 뭐 또 다른 테마, 재건 테마 이런 거는 좀 제가 감사하게, 너무 감사하게 즐겼습니다. 근데 돌고 돌아서 양자에서 아쉬웠던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이 테마를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, 공략을 잘 못했는데 잘 갔으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겠죠. 근데 그 앞에 하나를 더, 결과적으로 하나를 딱 더 해봅시다. 양자 테마를 아쉽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이유는, 든 이유는 공략을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. 좀 아쉬워. 결과적으로 엄청 잘 갔기 때문에. 근데 핵심, 결과적으로 양자 테마가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. 이 생각이 괜히 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. 양자 테마가 결국에 막 2배, 3배 막 이렇게 고점 돌파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, 저거 아쉽네. 좀 공략 저 적극적으로 해볼 걸, 이 생각을 하는 거죠. 잘 생각을 해봅시다. 양자 테마가, A라는 테마가 정말 저렇게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공략을 못했을까요? 우리가 매매를 안 했을까요? 제가 양자 테마가 이런 식으로 갖다 상승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매매를 공격적으로 했겠죠. 뭐 5일선 주변이든 뭐 고점 돌파할 때든 뭐 상따든 했겠죠.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왜 아쉬워할까요? 공략을 못한 거에 대해서. 지나고 나서 이게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,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와, 이거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,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아쉬워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, 지나고 나서 하는 아쉬움, 후회, 지나고 나서 하는 아쉬움이라던가 후회라는 이런 감정들은 사실상 결과론입니다. 그 당시에 저 테마가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매매 열심히 했겠죠. 시간을 돌려 그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아요. 내 기준에 그 당시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했다는 거예요.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뭐 사람이니까 후회라는 게 또 따라오는 것도 있겠죠. 살면서 2024년도 지나고 나서 둘러보면은 주도 테마, 주도주들, 돈벌 종목들 지수 하락이랑은 별개로, 지수는 정말 안 좋았지만, 지수는 뭐 계속 줄줄 흘렀으니까 안 좋았지만,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 수 있던 테마나 주도 종목들 있었어요. 정말 많았어요. 그리고 전업 고민하시는 분들도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똑같습니다. 사실 이거랑 제가 전업을 좀 많이 고민했을 때가 딱 그때거든요. 지나고 나서도 똑같아요. 전업 고민 언제 하세요? 직장인분들. 직장 생활에 이제 환멸을 느낄 때, 이게 이제 첫 번째겠죠. 대표적인,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이랑,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랑 업무, 뭐 육체적인 노동이든 뭐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이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말 제일 큰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. 안 맞는 사람이랑 내가 같은 부서에 딱 했을 때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야. 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갈 수도 없어. 이직을 해야 돼, 그 정도면. 그럴 때 정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. 저는 다행히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는 했습니다.
윗분들이 좀 이제 잘 봐주시긴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맞는 케이스 분명히 있잖아요. 일이 안 맞던가 뭐 사람이 안 맞던가.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제가 주식 전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1번도 1번이지만 직장 생활 하다 대응 못할 때, 못해서 익절을 못하거나 혹은 손절을 제대로 못 쳤을 때, 못했을 때, 즉 이게 보고 있었으면 한 3% 5%에서 잘랐을 것 같은데 막 잠깐 뭐 다른 일 좀 업무 집중하고 왔더니 막 10% 20% 맞아 있을 때, 이 두 가지 케이스 때 진짜 저는 전업을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돌아보고 생각을 해도 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전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은,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. 대부분 분들은 전업을 해서 대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전업을 하면 실시간 대응 난 무조건 잘할 수 있어. 근데 전업해서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모든 매매를 칼처럼 내가 들고 있다가 고점에서 최고점 주변에서 익절 잘하고 내려올 때는 기준에 맞춰서 손절 딱딱 할 것 같죠? 가능할까요? 조금 달라요. 아닙니다. 결과적으로 슈팅을 줬을 때 이게 직장 생활할 때 여기 이게 어떤 종목이 내가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요 주변에서 내가 보고 있었으면 익절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, 내가 지금 뭐 봤더니 슈팅 주고 이미 내려와 있어. 요쯤이야. 열받죠. 열받는 경우 분명히 많잖아요.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슈팅을 줬을 때 내가 이 종목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업하면은 그쯤에서 대응했을 거다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. 사실상 최상의 시나리오를 상상입니다. 최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. 정작 전업을 하면은 이것과는 또 별개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날 판단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. 보고 있더라도, 내가 전업에서 이거 보고 있더라도 이 구간에서 익절 안 했을 수도 있고 내려올 때 손절 안 쳤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사람이니까 자극적이고 기억에 남는 부분만 생각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. 말이 좀 길어졌는데, 전업이었다면은 이 양자 테마 뭐 이제 뭐 더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하지만 말 그대로 뭐 장중에 뭐 주도 테마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죠. 내가 전업이었으면 저 장중에 뉴스 보고 바로 매매 잘했을 텐데. 잘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했을 수도 있다. 했을 수도. 무슨 말이죠? 가능성일 뿐이에요. 가능성일 뿐. 무조건 어떤 장중에 주도 테마 주도주가 등장을 했는데 내가 전업 장중에 보고 있었다고 내가 무조건 이거 스타트할 때 테마 시세 줄 때 종목 시세 줄 때 매매를 했을 거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막말로 전업이어도 내가 이 당시에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. 전업이라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뒤집어 생각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. 뭐 내가 은행 업무를 가볼 수도 있고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지인 잠깐 뭐 만날 수도 있고 산책하고 있을 수도 있고, 뒤집어 생각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. 내가 매매를 했던 모든 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나? 아닐 거죠. 아니겠죠. 매매할까 말까 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안 한 종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반대로 하락해서 안도의 한숨을 쉰 적도 있을 거예요. 솔직하게 분명히 있잖아요. 매매할까 말까 하다가 안 사야겠다 했는데 뒤에 막 30%막 상한가 가. 그럼 이거 아까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,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, 반대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더니 뒤에 막 하락을 크게 해. 혹은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좀 자르자 한 다음에 갑자기 막 10% 밀려. 안도의 한숨을 쉰 적도 있죠. 매매 안 하길 잘했다. 그런 것들. 팔길 잘했다. 이거랑 똑같아요.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다면은 결국 그 순간의 판단은 내가 매수를 안 했던 거죠.
그 순간에 내가 한 판단이에요.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, 아쉬워하는 것까진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. 그 순간에 내가 내렸던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내가 직장인이라 어떤 테마를 고민하다가 매매를 못했어. 전업이었으면 근데 매매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. 그런 종목이나 테마가 분명히 직장인보다 전업일 때 뭐 몇 개는 더 존재할 수는 있어요. 분명한 건.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. 뉴스를 좀 더 빨리 볼 수도 있고, 판단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, HTS라는 이제 뭐 다양한 기능 측면에서 MTS보다 훨씬 더 수월한 것도 있고,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분명히 몇 개 더 존재할 수는 있는데, 하지만 그 몇 개 테마를 종목을 매매했다고 해서 주식 인생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뿐더러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? 그 종목 테마가 상승을 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. 이게 핵심이에요. 상승을 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거죠. 항상 살면서 앞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세요. 이미 일어난 일, 지나간 일 계속 아쉬워서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, 그 당시에 내가 A라는 선택을 했다면은 어땠을까? 지금 내가 그 당시에 B라는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 당시에 A라는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? 이 고민은 저는 그래요. 그냥 죽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. 사실 그냥 망상이잖아요. 상상일 뿐이고. 뭐 가볍게 사색에 잠겨서 해볼 수는 있는데,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매매를 못하는 것만큼은 하면 안 되겠죠.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이미 잘못된 과거 선택을 통해서 지금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, 그때로 돌아간다면, 시간을 조금만 돌릴 수 있다면, 그런 생각을 한 번, 두 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지 마시고, 지금 현 상황에서 이미 일어났으면, 이미 지나갔다면, 이미 종목이 상승을 했으면,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택할까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인, 생산적인 방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. 이게 지나고 나서 양자가 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쉽기는 해요. 양자 말씀은 드렸지만 이 정도로 왔다 이게 좀 재료가 제 기준에 안 맞아서 결국 적극적으로 공략은 못했거든요. 뭐 그나마 이제 KCS만 이런 거는 신고가 뭐 올라오거나 할 때 했지만, 그 이후에 뭐 좀 길게 아톤도 금요일날 했어요. 했지만 상단은 못했습니다. 왜? 보고 있었지만 손이 안 갔어요. 뭔가 나의 기준에 대해서 재료 같은 게 뭐 엄청 스페셜한 느낌이 와닿지 않았으니까 못했겠죠. 한국 첨단 소재 전고점 이거 돌파하면서 좀 차트 자리 좋기는 하네. 근데 결과적으로 공략 못했습니다. 왜? 차트는 좋아 보이지만 내 기준에 그래도 뭔가 좀 땡기지 않는데? 이랬으니까 매수를 안 했겠죠. 근데 그 와중에 또 누군가는 매매를 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 이때 좀 매매를 할걸, 이거 진짜 내가 왜 매매 안 했지, 이거 너무 억울하다, 뭐 반장난으로 배 아프다 라는 표현을 저는 쓰긴 쓰는데, 이것 때문에 이번에 내가 양자를 못한 거 진짜 너무 내가 배가 아파서 막 매매 못하겠다, 이거 내가 이것만 매매했으면은 수익이 얼마야,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미 지나고 나서 상승을 했으니까 양자가 좋았네, 결과적으로 양자 좀 했었으면 좋았겠네, 이런 느낌이지, 이걸 내가 매매를 못했어,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, 의미 없다는 거죠. 왜? 지나고 상승을 한 모습을 보고서 드는 생각일 확률이 99%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로잡힐 시간에 그 뒤에 내가 이건 뭐 놓쳤지만 뭐 뒤에 조금 더 공략해볼 구간이 있나, 차트 이런 거 보면서, 혹은 얘는 좀 상승했으니까 다른 테마, 더 좋은 테마 없나 뒤에, 이건 뭐 놓쳤어도 주식시장이 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다른 좋은 테마, 좋은 종목 또 있을 텐데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, 이런 부분들 항상 더
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요. 그래서 항상 이게 주식을 특히 이거는 뭐 오래 해도 똑같아요. 지나고 나서 저 종목 좀 매매할 걸, 저 섹터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걸. 진짜 시장에 저 테마 내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잘 갔네. 그런 거 매매하면서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. 앞으로도 만나겠죠. 계속 만날 거예요.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로잡히진 않고 주식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기준에 결국 확실한 애들 위주로 갖다 매매를 하는 게 이거에 부합되겠죠. 1번과 2번. 지나고 나서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그냥 저거 매매를 할 걸. 의미 없다는 거예요. 분명한 건 내 기준에 부합되는 뚜렷한 종목들을 놓친다면은 내가 이거는 진짜 꼭 내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이었고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내가 조금 뭐 게을렀거나 놓치는 경우. 그런 거는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. 왜?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인데 매매를 못했다면은 그건 내가 못한 거죠.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르고 나서 보고서 저거 매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걸 저거 공략할 걸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주식할 때 꼭 내가 1번인지 지금 2번인지 근질근질한데 해가지고 그냥 매매 계속 찝적대는 사실 매매 중독에 걸리면은 수익 잠깐 나더라도 한두 종목에서 나더라도 그 이후에 금방 까먹어요. 이거는 꼭 고치셔야 됩니다. 이게 결국 그 얘기랑 비슷하죠. 예수금에 대해서 내가 현금이 놀고 있는 걸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. 근데 이거 못 고치는 게 진짜 많아요. 못 고치는 분들이 개인 그냥 한 100명 줄 세워놓으면 한 6, 70명은 사실 못 고칠 겁니다.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.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테마, 좋은 주도 종목 나왔을 때 거기서 매매하라. 이 얘기랑 이제 결국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와닿지 않잖아요, 사실상.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좌가 좀 달라지는 것도 분명해요. 자신의 기준에 맞는 종목이 왔을 때, 기준에 맞는 자리에 왔을 때, 내 기준 기다리다가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그런 분들과 뭐 그런 게 뭐가 있어. 그냥 나는 자율매매 할래. 그냥 지금 근질근질해. 오늘 강해 보이는 것 같은 애들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면서 한 번, 두 번 맞고 하면 재밌죠. 재밌는데 그건 말 그대로 재미예요. 쾌락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내가 실력이 돼가지고 그런 매매를 쫓아다니고 막 지지고 볶고하면 좋은데 그런 매매로 갖다가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진짜 주식시장에서 이미 당물, 쓴물 다 그냥 다 겪어보신 분들이 그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저 사람 혹시 이것저것 다 잘하네? 그런 케이스는 진짜로 이미 시장에서 그 뒤에 안 보이는 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. 5년, 10년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는데 초보 때는 그 뒤에 이제 노력했던 건 안 보이죠. 그냥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.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못하겠어? 못해요.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매매 중독 그냥 단순하게 쾌락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, 이거를 돌아보시고 1번이라면은 다시 한번 내 기준 같은 거를 좀 잘 정립을 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